자, 오늘 합성함수 얘기할게요. 사실은 함수 그러면 그 함수 자체로는 문제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뭐 문제를 내봐야 정말 생 기초적인 용어 정의, 저 집합의 정의가 뭐야? 명제란 무엇이야? 이렇게 하는 질문처럼 함수란 무엇인가? 또는 뭐 1대1 대응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도의 질문밖에 못해요. 우리가 요 이제 파트 앞으로는 그러니까 두고 함수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게 적어도 어떤 고난도의 문제거리가 나올 수 있는 파트, 그 두 파트가 바로 합성함수와 역함수고요. 재밌는 게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는 쉽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쉬울 수 있어. 그게 뭐라고? 그냥 함수 두 개 합쳤대. 하나의 함수의 x자리에 또 하나의 함수를 넣었대.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반해 또 어렵게 접근하고자 하면 또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는데 분명히 짧은 한 두세 줄의 문장인데 극적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면 세 가지 정도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합성함수도 그렇고 역함수도 그렇고. 하나는 첫 번째 파트는 당연히 정의와 개념이죠. 개념적으로 합성함수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개념적 정의라는 건 그 안에 용어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합성함수에 사용되는 용어들.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합성함수를 설명할 때 합성함수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파트. 보통은 이렇게 하고 말아요. 왜냐면 여기로부터 이해됐으니 이제 뒤에 문제를 다 풀어봐라 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인간인지라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의 접근은 어떤 거냐면 성질, 합성함수의 성질 등을 암기해서 그 암기된 합성함수의 성질을 문제 풀 때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별도로 쥐고 있는 게 좋아요. 별도로. 그러니까 공식이지 한마디로. 합성함수의 공식 또는 합성함수의 관용적 쓰임새 이런 것들을 외워놨다가 그런 비슷한 동작이 나오면 거기다가는 이걸 반드시 넣어야지 이렇게 준비해 두는 거 또 하나의 파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난이도를 많이 올리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 부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함수가 별도로 생겼어? 근데 미리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두 개의 모양새와 전혀 상관없는 모양새가 나오기는 합니다. 합성함수는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고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치를 지금 개발해 두지 않으면 반드시 까먹습니다. 내년쯤 되면 반드시 까먹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그때 기억을 되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능력치를 이렇게 다운시켜 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폰에 아이폰을 쓰다가 이제 내내 갤럭시를 쓴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파트에서 갑자기 아이패드를 쓸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때 잠깐만 아이폰 어떻게 썼더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감각을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준비를 좀 해둬라. 누군가가 나에게 합성함수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합성함수란 말이야 이런 거요. 어떤 작용상자가 있고 그 이름이 F야. 그래서 F에 X가 투입되면 그 들어간 X가 이 안에서 우당탕 쿵탕 이렇게 막 지 혼자 공장처럼 작용을 하고 요 바깥 배출구로 Y를 내놓는 요 행위를 Y는 fx라 한다 이렇게 명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미지를 잡아봐요. 그럼 나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인지라 왼쪽에서 투입돼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걸로 했는데 이 함수의 모양은 반대죠. 반대라서 x가 투입되는 구멍이 여기고요.
구멍이 여기고 요게 일종의 요 상자에 해당하는 애고요. 예, 그 상자를 거치고 나면 결과로 요게 배출구라고 생각을 하고 y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야.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하면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f라는 상자를 하나 둬. 그리고 x를 투입하는 순간 우당탕 쿵탕하고 요로 뭐가 튀어나오겠지. 근데 그 나온 값이 얼마냐를 확인하지 않고 또는 확인할 필요 없이 또 다른 작용상자 G에다가 투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여기 있는 중간재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고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출구와 투입구를 그냥 연결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나오는 즉시 일로 들어갈 테니. 그래서 다시 G에서 우당탕 쿵탕해서 Y가 튀어나온다. 라는 어떤 작업을 하나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그래? 그러면 F 넣어서 F 먼저 통과하고 나온 결과물을 G에 다시 통과하고 나왔어. 를 큰 상자 하나로 싸버리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싸버리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고 들어간 X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Y로. 예. 그럼 이 상자의 이름, 이 파란색 상자의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G, Circle, F라는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요렇게가 하나의 함수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G에 F가 합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말의 순서 중요하죠. 이 말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투입된 아이가 어떤 함수를 만나 결과물을 내놓는데 이 투입된 X가 내부에서 지금 누굴 먼저 만나는 거예요? 누굴? F를 먼저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Y는 하고 X를 지금부터 투입시킬 거야. 아이고, 우리 원정이. 제일 걱정스러운 아이가 설명만 시작하면 자버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원종아, 투입된 X가 누굴 먼저 만나? 누굴? F를 먼저 만난다고. F를 먼저 만난다고. 그러니까 먼저 만날 F가 먼저 버티고 있어야죠. 에? 그리고 중간 구멍, 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을 때도 이걸 닷이라고 읽기도 하고 서클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구멍을 통해 나온 결과값이 G를 다시 통과하여 X가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개념적인 정의는 이러한 것이고 좀 더 뭐랄까 직관적인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얘랑 동일한 표현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동일한 표현이 뭐냐? X가 G 구멍으로 F를 통해 들어간 결과물이 fx라고 하면 그 fx를 G의 투입구에 통째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랑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근데 왜 하나의 표현으로 안 써요? 다 용도가 있는 거지. 이 정의의 표현이. 이거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한 개의 함수 이름이에요. 한 개의 함수 이름입니다. 생긴 모양이 좀 달라요. 이런 게 합성함수고, 이제,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X에서 Y로 갔다가 Z로 가는 어떤 장면,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그게 이 상자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 C, D가 있고 여기에 4, 5, 6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면 합성함수의 이름은 어떻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박스를 쳐서 니네 지금부터 여기 보지 마 라고 한 다음에 1이
투입되고 2가 투입되고 3이 투입되고 요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입된 1이 어딘가로 튀어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1이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1은 4에 대응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합성함수의 이름이 뭐라고? 서연아, 여기다가 내가 F와 G를 사용해서 이 합성함수의 이름을 붙인다면 그게 뭐라고? 합성함수의 이름. 이 파란색 상자의 합성함수 이름. 맞아요. G 서클 F라고요. 잊지 마세요. 네, 이게 보이는 순서대로 F 서클 G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오른쪽에 X를 투입해서 먼저 만나는 애가 F라고요. 내가 이 순서를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예,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질 때문입니다. 합성함수의 성질 1번이 뭐냐? F 서클 G와 G 서클 F는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언제나 틀려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같을 수도 있어. 특정 F와 특정 G에 대해서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언제나 같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작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뭐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말린다. 먼저 말린 다음 빨래를 한다.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예. 특강 때 이상한 걸로 설명했다만. 예, 이거는 그때그때 나오는 개그라 반복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강조하는 거야. 어떤 작동 상자가 있는데 거기서 통과하는 상자의 순서에 따라 그것의 네이밍을 한다. 그 네이밍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라는 얘기.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거 교환법칙이라면 소위 말하는 결합법칙. 함수 3개 이상을 합성하려고 하는데 순서는 그대로 지켰다고 하자. 순서는 그대로 지켰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H를 이렇게 또 상자를 하나 둔 거예요. 뒀을 때 박스를 여기 먼저 쳐서 이걸 하나의 작동 상자로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상자를 씌울 건지. 예? 예, 그러니까 얘네 둘을 먼저 합성하고 이걸 하나의 합성으로 보고 얘와 얘를 합성하는 그 순서를 따를 건지 아니면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먼저 합성을 하고 얘네 둘을 이렇게 하나의 상자로 먼저 합성을 하고 여기서 튀어나온 애를 이 상자에 넣는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체를 두 번째로 합성하는 요 방법에서 그런 짓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겠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얘 나와서 얘 나온 애가 최종적으로 내놓는다인 거지. 내가 이 네이밍을 하기 위해 씌우는 상자를 여기에 먼저 씌우고 전체를 씌우나 여기에 먼저 씌우고 전체에 씌우나 이건 그냥 포장 상태 아니야? 그지? 투입된 애와 나오는 애의 결과값이 달라질 리가 없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같다라고 주장해도 좋다. 한마디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요. 고맙게도 합성함수에는 이 두 개의 성질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 이 두 개의 성질만 외우시고, 예. 이거 두 개를 왜 외워서 어쩌고 하겠다고 하냐? 매번 함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걸 합성시켜서 그 실물을 내가 본 다음에 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건 너무 노가다성이라는 거죠. 너무 매번 함수를 그렇게 합성하는 거. 그래서 이미 내가 그 문제를 풀기
들어가기 직전에 성질을 먼저 활용해서 이건 이 성질에 의해서 그거는 걸을 애들을 좀 걸러놓고 작업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좀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거예요. 성질을 외워놓고 사용한다는 건 그런 측면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좀 어렵다 그랬죠.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실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내용이 이제 그런 측면이고, 여기 합성함수 그리기 있네요. 이걸 가지고, 어쨌든 너희도 이 책 보면서 공부할 거니까, 제가, 이 책의 설명 내용과는 뭐 좀 상이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종이 정신 차려. 어쩜 저렇게 걱정을 시킬까?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G서클 F예요. 당연히 G서클 F와 F서클 G는 다른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F서클 G로 그리려고 하면 다른 그림 나옵니다. 다른 그림. 함수가 다르다는 건 그래프도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킨다는 의미에서 요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라 했고, 너희가 이 합성함수를 그리기 위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y와 x의 파트를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그때 어떻게 분리하냐? 안겨 있는 덩어리를 t라는 치환을 통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t로 치환될 거기 때문에 y를 가지고 있는 애는 g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는 t로 치환한다고 그랬죠. 는 t. 그걸 t는을 먼저 써보면 f가 x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이름을 붙이자면 요 x가 독립변인이에요.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y가 종속변인이에요. 변수라고도 합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래프란 반드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축으로 그리는 거예요. 대응이기 때문에. 이 독립변인이 바로 정의, 역의 원소가 들어가는 대상이고요. 종속변인이 바로 공역의 원소 중 대응받을 애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재성이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t와 이 t는 뭘까요? 뭐라고 부른다고?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매개 변수.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한테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선생님 여기도 x고 여기도 y인데요. 여기도 x고 여기도 y인데요. 이러죠. 눈으로 보기엔 그래요. 당연하지. 왜냐면 얘는 지금 독립적인 작용상자 하나 gx를 y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엄연히 하나의 함수지 g도. f도 엄연히 하나의 함수고. 다만 우리는 그걸 지금 합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건 아니면 마음으로 작업을 하건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y는 gt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는 세로축이 t축으로 바뀌면서 t는 fx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x축에다가 빨간색을 긋고요. 이 y축에다가 빨간색을 그으면 색깔로 구분을 해보자고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바로 저 빨간색 x축과 이 빨간색 y축을 동일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 초록색 t축과 요 초록색 t축은 실제로 같은 축인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네?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 끝 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요령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X축이 이 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 여기에 1, 여기에 2, 청유역이 0에서 2까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치역을 보시면 0에서 1을 거쳐 2까지, 0에서 1을 거쳐 2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내가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쓸고 지나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것이 요렇게 쓸고 지나가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아유, 이번엔 윤우야. 새끼들. 좋아, 내가 영상 찍고 있는 중이니까 제발 이상한 소리 좀 안 나오게 해주라. 너희가 이걸 볼 때 딱 강의만 효율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나 말고 원종이 이거 이제 다시 쳐다보다가, 원종아, 저때 내가 졸았구나. 편집을 하면 좋은데 내가 언제 강의하고 연산 편집까지 하니. 도와주라 좀. 이게 지금 이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응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0.1 이렇게 찍어볼게. x에 0.1을 찍었어요. 그럼 여기에 또 x에 0.1 자리가 생깁니다. 같은 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이 0.1이 t는 fx라는 작용상자에 들어가서 결과를 얼마를 내놓느냐, 이게 기울기가 2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이 자리에 0.2라는 결과값을 갖거든요. 그 0.2라는 결과값은 무슨 값이냐? t 값이에요. 아까 그 작용상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F 통과했습니다. 0.1이 F 통과해서 0.2라는 애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0.2에 관심이 없다고. 왜냐면 그걸 바로 받아서 G에다가 넣을 생각이거든. 그러면 0.2가 G에 들어갔다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인데, 여기 있던 0.1을 요렇게 해서 요로 가져오는 거죠. 왜? 같은 T축이니까. 같은 T축이니까 여기서 0.2라는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G를 통과시킨다는 뜻은 이게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어디를 찍게 되느냐? 0.8을 찍게 됩니다. 함수를 만들어 보시면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y는 g서클 fx의 최종 대응은 어떻게 돼? 0.1을 여기다 넣었더니 통과해서 0.2, 다시 통과해서 0.8. 결과는 0.8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럼 함수의 대응은, 그래프의 대응이라는 건 0.1에 대하여 0.8이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0.2에 대하여 0.8이 대응된 점으로 찍히게 된다. 0.1이 0.8에 이렇게요. 이걸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한다. 근데 어느새 그래? 그럼 0.2 하고 0.4 나왔으니까 여기 0.4 넣으면 0.6 되고 0.4를 0.2가 0.6에 대응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대응을 시킬 때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방법을 택한다고. 손가락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요렇게 쓸어볼게요. 요렇게 x를 0에서 1까지만. 그러면 t 값은 어떻게 돼요? 같은 라인을 가야 되니까 1일 때 2가 가도록 이게 2배의 속도로 이렇게 커지겠죠. 2배의 속도로. y가. 그게 여기서 보시면 0.1에 갈 때 0에서 2까지 2배의 속도로 가는 거죠. 이 초록색 축에서 0에서 2까지 움직인다는 건 이쪽 초록색 축에서 0에서 2까지 움직인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자, 내가 X축을 0에서 1까지 요렇게 움직일 때, 요렇게 움직일 때 T축은 0에서 2까지 이렇게 2배의 속도로 갑니다. 2배의 속도로. 그러면 그때 Y좌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T가 0에서 2까지 움직이는 동안 Y좌표는 1에 있다가
이쯤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왔다 올라갑니다.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이 녀석의 Y좌표의 움직임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Y좌표의 움직임만 생각하면 1이라는 Y좌표에 있다가 드드드드드드드 여기로 가죠. 네,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였잖아요가 아니야. 사선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Y좌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있다가 0으로 떨어진 거죠. 여기가 Y좌표가 0이니까. 그리고 1에서 2로 t가 진행되는 동안 0에 있던 i가 2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1, 0, 2 이렇게 1, 0, 2 어떤 속도에? 0에서 2 가는 속도에 0에서 2 가는 속도에 이렇게 왜 타이밍이 안 맞지? 이렇게 아이고 죄송아. 근데 실상은 0에서 2로 가는 이 t의 속도를 누가 만들었어? 요게 만들었어요. 0에서 1까지가.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뭐냐면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동안 y좌표는 0으로 갔다가 2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 0에서 1 사이에 이 1이 축소되어 압축되어 다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절반 자르고 요렇게 내려갔다가 아까 0.8 지나는 자리도 쓸고 지나가죠 당연히. 갔다가 얘가 0.5에서 1 가는 동안 2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휴. 계속 해볼게요. 그럼 지금 1에서 2까지 남았죠? 이게 한꺼번에 가려고 그러면 헷갈릴 테니 내가 반반 나눠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가 1에서 2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번엔 t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t에 2에서 0까지 꼬라박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면 x가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t는 2에서 0까지 요렇게 꼬라박습니다. 요렇게. 그럼 y좌표는 어떤 일이 벌어져? y좌표는 2에 있다가 0으로 갔다가 1로 올라가는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동안? 요거 동안. 이렇게. 아유, 연습하면 풀려. 잘하지 않냐? 내려가는 게 있는데 또 다시 올라가는 게 t가 2에서 또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동안 이 놈의 y좌표 어떻게 되냐고. 올라갔어. 뭐라고? 0 됐다가 다시 1. 0 됐다가 1로 올라. 뿅. 0에서 1도 0 됐다가 다시 올라갔잖아. 0 됐다가 올라갔잖아. 이제야 잠 깨고 정신이 들었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얘가 1에서 2로 가는 동안 t는 2에서 0으로 내려오고 t가 2에서 0으로 내려오는 동안 y의 좌표는 2에서 0을 지났다 1로 올라와요.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 왜 이렇게 안 돼? 합쳐보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그럼 얘가 1에서 2로 가는 동안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죠.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입니다. 내친 김에 이 모델에는 없겠지만 합성을 바꿔볼게요. y는 F서클 G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물론 이거는 본인이 한테 시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은 뭐가
대충 행위라도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그걸 따라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내 경험이 그래. 그래서 요거는 한 2개 정도 미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얘를 뜯어내면 y는 누가 t를 갖고 있게 되냐면 f가 t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t는 gx.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x축이고요. x축이고 요 녀석이 t축이 되고요. 요게 t축이 되고 요게 진짜 y축이 됩니다. 진짜 y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x를 움직여서 t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됐죠? 잘 보세요. x를 0에서 1까지만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0에서 1까지만 움직여 보면 t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t에는 1에서 0으로 내려오죠. 1에서 0으로 내려와요. 그럼 저 t를 1에서 0으로 내려보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에서 0으로 t를 1에서 0으로 내려보내 보세요. 그럼 y좌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에서 0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얘는 2에서 0으로 내려온다가 되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반영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누야 정신 좀 차리고 x를 1에서 2까지 이렇게 움직여보면 심플합니다. t가 0에 있다가 2까지 그냥 쫙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마디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0에서 여기까지 쓸어주세요. 그러면 y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반반 나눠서 2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일. 언제 동안? 고작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 1에서 2 오는 동안. 그러니까 요거를 반으로 딱 나눈 다음에 반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F서클 G예요. 되겠습니까? 부탁입니다. 뭐 하나만 보여줄게요. 선생님, 제가 본 개념서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하던데요, 이러던데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과 보면서 얘기할게. 이 fx는 구체적으로 쓰면 y는 2x 파트가 있어요. y는 2x.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2x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2x냐? 정의역이 0에서 1 사이일 때. 오케이? 다음. 요 직선일 때가 있어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x절편이 2니까 2 넣었을 때 연결하면 2x 더하기 4겠죠. 2x 더하기 4 언제? 1에서 2 사이에서요. 등호는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연결됐으니까. 예.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gx를 그려보시면요. gx는 0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되고요. 윤우야, 어떻게든 정신을 좀 차려봐. 예, 얘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인데 x절편이 1입니다. 따라서 2x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보고 F 서클 G를 하여라 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F 서클 G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자, F 안에다가 G를 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G라는 아이를 F의 안에다가 넣을 거라고요. 예? 말하자면 첫 번째 단계에는 여기 있는 이 X 자리를 벌리고 거기다 GX를 넣는 거라 2GX가 됩니다. 또는 여기를 벌리고 거기다 GX를 넣을 건데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GX가 됩니다. 이건 책을 읽어본 친구들이 좀 더 공감하기가 쉬울 텐데 일단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GX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건데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니까. 아, 두 병풍이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학교에서 저만한 크기의 학생을 보기도 힘들 텐데 둘이 똑같은 것들이 같이 솟아올랐어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gx를 f에다가 넣을 건데 어떨 때는 여기다 넣고 어떨 때는 여기다 넣는다는 거야. 그 어떨 때가 언제냐면 여기다가도 gx가 들어가니까 0, gx, 1. gx라는 말하자면 함수값이 0에서 1 사이에 걸리면 여기다 2배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예. 또한 마찬가지로 gx라는 놈이 1에서 2 사이에 걸리면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얘한테만 괄호를 쳤지? 네, 안 쳐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그때 gx가 0에서 1 사이에 있다가 언제냐면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요렇게 잘라보시면 gx가 0에서 1 사이가 있을 때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고 예, 그때의 x범위는 어디냐면 요 절반이니까 2분의 3일 때죠.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3까지가 0에서 1 사이에 gx가 놓일 때예요. 그럴 때는 그 gx를 2배 해라 그랬어요. 2배. 그럼 이제 알았어. 2배 해야지 라고 했는데 2배 할 대상이 다시 두 가지죠. 그럼 둘 중에 누굴 2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0에서 1 사이에 했을 때는 이 함수니까 이 함수를 2배 할 거고요. 제 얘기 알아들어요? gx를 2배 하래. 언제? gx가 0에서 1 사이에 걸리면. 그럼 이게 함수값 얘기, y좌표 얘기니까 y좌표를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칸막이를 쳐보면 요 안에 이렇게 그림 2개가 나와요. 예, 요것들을 다 2배 하시오 그런 거예요. 2배 하시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둘로 갈려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걸 2배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0에서 1 사이일 때. 그리고 요 녀석을 2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4 이걸 2배 했어요. 언제? 여기가 아니고 언제? 요만큼일 때. x가 1에서 2분의 3 사이에서. 오케이? 다음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 4를 더해라.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 4를 더해라 라는 명령어가 들어가요. 언제? gx가 1에서 2 사이에 걸릴 때. 그러니까 y좌표가 1에서 2 사이에 있는 애를 검색하고 그 아이를 마이너스 2배하고 4를 더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근데 그 애가 누구냐면 요만큼이거든요. 여기. 예. 그러니까 요 놈이 누구냐면 얘잖아요. 응? 얘를 마이너스 2배 한 후 2x 마이너스 2 더하기 넷을 해라. 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죠. 언제? 2분의 3에서 2 사이일 때. 그럼 정의역을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으로 해서 0에서 1까지, 1에서 2분의 3까지, 2분의 3에서 2까지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함수가 3개 등장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y절편이 2이게. 예, 그건 딱 이 그림입니다. 지금. 누가 보시더라도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2칸 내려왔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y절편이 2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요놈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예, 누가 봐도 1에서 2의 반이니까 이게 2분의 3이죠. 2분의 3. 거기까지의 2분의 3까지의 기울기 4이고
마이너스 4, y절편은 마이너스 4인데 어차피 y절편 안 보이니까 x절편이 1이다라고 해보시면 x절편이 1이다. 요게 1이죠. x절편 1이고 기울기가 4짜리로 이렇게 걷어 올라간 겁니다. 요 2분의 1 갈 동안 2 올라가면 기울기가 4죠. 그럼 뻔하게 적어보겠어요. 마지막 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얘 말하는 거겠죠? 예. 실제로 저렇게 해서 구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거 높이 해가지고 x 범위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잡아먹은 시간을 한 번만 생각해봐. 못해요. 지금은 1차니까 그나마 쉬웠어. 나중에 가면 2차, 3차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넣어야 돼요. 게다가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 여기에 삼각함수에다가 다항함수 합성하거나 로그 함수에다가 2차 함수 합성하거나 이런 일 생겨요. 그럼 어차피 그리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서. 지금은 합성하고 났더니 직선, 합성하고 났더니 직선 이러니까 그릴 수 있는 거지. 합성하고 났더니 6차 함수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그거를. 이해돼요? 예, 그러니 제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손동작 잘 기억하시고 그걸로 합성함수를 나는 뭐 어버버버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려운 겁니다. 예, 이 파트가 이거는 별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프 얘기 나온 김에 아니다. 그 절대값 그래프 얘기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역함수 다시 들어갈게요. 가려버렸네. 이야기. 일단은 제일 먼저 역함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미지. 이것도 이제 세 가지 개념적인 어떤 정리와 정의, 개념적인 접근, 그리고 성질로의 접근, 그리고 그래프로의 접근. 이렇게 비슷하게 가져가세요. 일단 아까 하려던 얘기. 제일 먼저 역함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미지는 뭐냐 하면 내가 역함수라는 애를 실제로 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실제로 역함수라는 걸 얻어낼 것인가 할 때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거나 실제로 내 눈앞에 역함수를 가져오거나 하는 일은 전체 10건이면 한 건이 채 안 된다. 10건 중 한 건 정도만 실제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고,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행위는 그냥 어떤 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는 그냥 함수지.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함수인데 어떤 함수 하나를 내 눈앞에 갖다 놓고 거기다 3 넣고 5 넣고 7 넣고 할 거면 역함수라는 걸 배울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당부하건대 아예 두 갈식으로 얘기하자. 역함수는 10 중 9은 원종아 집중. 역함수라는 건 10 중 9은 성질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질로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질을 먼저가 아니라 무슨 수를 쓰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성질 뭐 어떤 책은 3번, 어떤 책은 4번, 어떤 책은 이거 말고 별도로 몇 개 더 뭐 이렇게 막 많이 있어요. 늘어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정리하는 건 전 4가지거든요. 4가지로 정리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평생 써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따라해. 예. 이거 외워놓고 성질을 먼저 쓰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이미지를 먼저 가져야 된다. 부디 부탁한다. 알겠어요? 첫 번째, FA가 B이면 F 인버스. 자, 기호는 인버스입니다. 마이너스 1승이고 읽을 때는 인버스라고 읽어요. 에 B를 넣으면 A가 된다. 이게
사실은 정의입니다. 이 성질이 아니고. 근데 제일 많이 쓰죠. 예. 역함수란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걸 뜻해요. 역할이 바뀌는 걸. 그래서 f라는 대상이 나한테 있는데 거기다가 a를 넣으면 b가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f 인버스는 거기다가 b를 넣었을 때 a를 튀어나오게 하는 함수를 f 인버스라고 부르는 거다.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다. 두 번째,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이다.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건 상호관계 이야기예요. 상호관계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맨날 대응시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배우자라는 단어예요. 배우자. 배우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배우자는 내 배우자는 어떤 지금 집에 계신 여성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배우자는 뭐 1305호에 내 배우자는 1504호에 사는데 뭐 그 사람의 배우자의 배우자는 또 딴 데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딱 상호관계 이야기. 예, 지금 1504호에 계시는 제 배우자의 배우자는 접니다. 그렇듯이 인버스라는 건 대상이 분명하고 그 대상에 대한 상대값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얘고 따라서 당연하게도 얘의 역함수가 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둘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 i를 배웠을 텐데 i, 그 y는 x를 이름 지어서 i 또는 ix 이렇게 불렀는데 왜 이런 특정 대상 하나를 i라는 이름을 불러서 그리고 거창한 집합의 용어를 써서 항등함수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i라는 작동상자는 x가 들어가면 x가 그냥 나와요. 결과가. 3이 들어가면 3이 나와요. 5가 들어가면 5가 나와요. 그럼 이게 함수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빈 구멍 아니야? 관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관? 이렇게 쑥 통과에 나오는 관? 맞아요. 함수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항등함수가. 그런 상징이 바로 항등함수예요. 넌 함수라고 안 부르면 안 될까? 넌 상자 좀 치우면 안 되겠니? 어차피 나한테 3 있는데 너 통과하고 나면 3인데? 예, 괜히 거추장스럽게 너 잊지 말고 사라져라. 소멸의 의미를 갖는 게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성질인데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또는 F 인버스와 아까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동방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함수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인버스입니다. 이건 어떤 순서로 합성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 언제나 항등함수가 된다. 다른 의미로 소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곱하는데 5에다가 내가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역수인 3분의 1을 곱한다면 그 결과는 5잖아요. 왜냐? 본수와 역수를 곱하면 언제나 1이 되거든요. 1 되면 곱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 합성함수가 딱 그래요. 역함수와의 합성함수가 딱 그래요. 그래서 본함수와 역함수, 역함수와 본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그 함수는 소멸한다. 함수로의 작동을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함수의 합성 함수, 이게 하나의 함수라고 그랬죠. 분명히 네이밍이 이렇게 된 하나의 박스예요. 하나의 박스. 예, 그 함수의 인버스를 걸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거대한 F서클 G에 이렇게 상자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만나는 애가 G고 그 다음 만나는 애가 F인 이렇게 상자가 들어있는 건데 내가 여기다 X를 투입해서 뿅뿅뿅 통과했더니 Y가 나왔다. 그렇다면 거꾸로의 방향으로 Y를 통과시키면 다시 X를 내어놓는 작동상자는 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했을 때 이 각각의 인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각각의 인버스를 그러면 얘를 인버스 함수로 만들고 얘를 인버스 함수로 만들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렇지 않고 G의 인버스와 F의 인버스가 거꾸로 걸립니다. 거꾸로. 이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요게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좀 신기한 결과가 나와서 반드시 외워서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둬라. 합성함수의 전체 인버스는 각각의 인버스를 합성하는데,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하는데 순서를 바꾸어 합성한다. 누가 봐도 굉장히 유니크한 성질이죠. 독특한 성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그냥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쪽만 익히면. 개념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이건 좀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애다. 자, 두 갈식으로 얘기하려고 개념 제끼고 성질부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의 개념 파트는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 역함수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함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국한적으로 존재한다. 역함수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예. 1대1 대응,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대1 함수가 있었어요. 1대1 함수가 있었고 그 함수 내부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는, 그러니까 준비된 공역은 다 대응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1대1 대응으로, 1대1 함수로 대응을 받았다. 라고 해야만 생기는 게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요거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전제 조건이 되고, 그래프로 얘기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한번 올라갔던 함수가 중간에 내려오게 되면 역함수는 못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던 함수는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오던 함수가 갑자기 중간에 올라가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연속함수일 때 그런 거고, 함수를 끊는다면, 함수를 잘라서 표현할 수 있다면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증가 구간이 1대1 대응이면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전제가 있다.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버스가 뭘 말하는 건데요. 이 성질 1번이 인버스의 정의입니다. x를 투입해서 y값이 나오는데 그 y값을 투입했더니 도로 동일한 x가 나오더라. 내가 아까 집어넣었던 그 x가 도로 나오더라. 그런 함수. 그러니까 그런 함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사실은 같은 함수예요. 그냥 같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x에다가 1 넣었어요. y 얼마 나와요? y에 3 나오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야, 내가 3을 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3을 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 결국 주인공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이거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그랬지. 정의역, 공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는 늘 공역을 보려고 합니다. 치역을 보려고 하는, 치역에 관심이 있는 거죠. 치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을 넣었을 때 여기 3이 나온다는 3이 주인공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한다? 이 상태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다 3 넣어봐. 그럼 x에 얼마 넣어야 돼? 이 질문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역함수 맞아요. 다만 주인공을 바꾸는 거다. x는 y-1 나누기 2요. 이렇게. 그리고 y에 3이 들어갔다. 계산해봐. 얼마인지. y에 3이 들어갔다. 3 빼기 1, 2, 2분의 2, 1.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얘를 동치 변형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만 이제 관습적으로 우리가 세로축, 종속변수를 y값으로, 가로축, 독립변수를 x축으로 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때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주면 새로운 x에 대한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요 모양과 요 모양을 보세요.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가? 다르죠? 그 다름을 얘는 fx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f 인버스 x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사실은 같은 함수인데 같은 함수의 역할을 바꿨을 뿐인데 최종적으로 바꾸고 나면 내 눈앞에는 전혀 다른 모양의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를 fx, 하나를 f 인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얘한테 gx라는 네이밍을 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면 얘가 g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게 2번 성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미지가. 역함수라는 건 사실은 동일한 함수다. 동일한 등호를 갖는 함수인데 주인공을 누구로 하느냐, 두 변수 중에 주인공을 누구로 할 거냐에 따라 다르게 정리한 함수다. 다르게 정리한 함수다. 그러니까 같은 식을 y와 x의 역할을 주어서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에 동치 변형을 했을 뿐인데 결과로 놓고 보면 내 눈앞에는 달라 보이는 두 개의 함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f, 하나를 f 인버스라고 네이밍을 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역함수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 과정을 정리하면 원래 있는 함수를 x는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요 두 스텝을 거치면 역함수 구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는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x는으로 정리한 후 x와 y의 변수의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요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게 바로 그래프 이야기인데요. 방금 전에 내가 한 말.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네. 도형에 이동해서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 이 행위가 대칭이동에 있었죠. 무슨 대칭이동이에요? y는 x 대칭 그래프. 네. 제가 그때 영상 찾아보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도형의 이동 중 대칭은 원래 3대 대칭 이동이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책에서만 유일하게 4대 대칭 이동으로 해서 마지막에 y는 x 대칭을 넣어놓는데 이것은 역함수 때문이다. 역함수의 역할, 역함수의 그래프 이때 떠올리기 편하게 하려고 대표적인 대칭을 4대 대칭 이동으로 해서 마지막에 우겨 넣은 거예요. 실제로는 3대 대칭 이동입니다. 왜냐하면 공간 3D에서는 7대 대칭 이동이 있어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z축 대칭, xy 평면 대칭, yz 평면 대칭, gx 평면 대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이렇게 하면 공간이 7대 대칭 이동이 돼요. 평면은 3대 대칭 이동이 되고요. 근데 그 평면의 대칭 이동에서 역함수 얘기를 하려고 굳이 이걸 넣었다. y는 x. 그래서 원함수를 그릴 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45도 직선 y는 x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원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면 그것의 인버스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또 비슷한 얘기로 아까 증가만 감소만 하는 그래프가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이죠? 내려오는 걸 멈추더니 갑자기 올라가 버린 함수는 역함수를 못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그 대표적인 함수가 2차 함수일 텐데,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 꼬챙이를 딱 끼워. 이렇게 y는 x 꼬챙이를 끼워. 그 다음에 여기서 탁 돌려봐. 이거를 탁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함수인가? 이 함수예요. 우리 함수 그래프 레이저 쏘는 거 해봤잖아요. 이렇게. 그럼 땅 두 번 걸리면 함수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이 이유예요. 이 이유. 내려가다 올라오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기만 해야 역함수가 생긴다. 그래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말은 이렇게 쉬운데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소위 말하는 수능 킬러 문항이라는 거 있죠. 1등급 학생들이 2등급 1등급 서로 가를 때 그 한 두세 문제 나오는 수능의 최극강의 난이도의 문제, 중 역함수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미적분 할 때, 미적분 이제 내년에 미적분으로 또 점철된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제일 어려운 게 역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뭐 그렇지 않아도 2학년 1학기 때 하는 그 대수 파트 책에서 이제 삼각함수 합성, 2차 함수와 삼각함수 합성, 삼각함수에다 2차 함수 합성하기, 지수함수에 2차 함수 합성하기, 2차 함수에 지수함수 합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 얘기가 당신들을 두고 괴롭힐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 별거 없는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긴 해요. 왜냐면 접근이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려면 별거 없는데 쉬운데 이렇게 하는 게 접근성이 좀 좋기도 한데, 그 다르게 얘기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 맞아요. 자, 그래서 역함수 얘기 좀만 더 해보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성질과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시그니처 문항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개념의 시그니처 문항입니다. 뭐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게 문제를 푸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정의되도록 하는,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뭐 기타 등등의 표현으로 나오는 역함수의 존재성 이야기. 이거는 핵심 단어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함수의 정의에서 봤겠지만 지금 창 열렸죠. 창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냐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와 0에서 12까지로 이렇게 나의 정의역과 공역의 창이 열렸어요. 이때 어떤 직선 하나가 양수 AB를 가지고, 그러니까 양수 기울기를 가지고 역함수를 가지게 해라 라는 얘기는 1대1 대응이어라, 곧 모서리 to 모서리로 지나가라. 모서리 to 모서리로 지나가라. 그래서 마이너스 2,0과 2,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된다. 요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거의 변형 버전들, 2차 함수 등장하는 변형 버전들이 이 개념 단원의 시그니처 문항입니다. 요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른 문제들도 잘 풀어 보시고요. 직선 2차 함수 나왔다. 2차 함수 요런 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기는 쉬우니까 치우고, 이건 이제 성질 잘 암기했나 질문하는 거. 성질 잘 암기했나 질문하는 거 볼까요? 자, 성질 세 번째 아이 F 인버스와 F는 합성하면 소멸한다. I라고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F 인버스 두 번째죠. 두 번째니까 이 I는 결국 결론은 F4 값 구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네 번째 아이인 F 서클 G의 인버스 4는 순서를 바꿔서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4를 구하라는 뜻이고요.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꾸면서 인버스를 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재적 의미는 G 인버스의
F 인버스 4를 넣어서 구해라 이런 뜻이고요. 다시 여기서 역함수를 또 구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 1번을 쓰는 겁니다. F 인버스 4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사실은 FA, 즉 저 F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결과가 4가 되는지를 찾아봐라 라는 뜻이라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암산할 수 있죠. 이거 얼마 넣어야 4 돼요? x에 0 넣어야 4 되죠. 그러니까 이 i는 0이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G 인버스 0이 되고 똑같은 논리에서 이젠 안 쓰고 할게요. 안 쓰고 이게 y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y 값이라고. 이 G가 0 되고 싶어. 나 x에 얼마 넣을 거야? 3분의 1. 그 결과가 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요런 식으로 나 지금 성질 1, 2, 3, 4번 가르쳐 놓고 니네한테 다 썼어. 여기서. 이것도 내부에서 뒤바꾸며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먼저 요거를 한번 처리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X를 걸었는데 보면 요게 소멸하고 그래서 G 인버스 X라는 것이 되었다. 근데 이거는 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G 인버스 구하기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1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나 뭐 원정이 저 벙찐 표정. 나 뭐 하는지 알아요? 네, 마지막으로 뭔지 알아요? 이거 y 이거 x였는데 그걸 바꿔서 y x로 바꾼 다음에 1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됩니다. X에 관한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사실은 본질이 y잖아. 그 값이. 그러니까 xy 자리를 바꿔. 그러면 x는 3y-1 될 거 아니야. 이걸 y는으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라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1로 넘기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3으로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빨리 했어요. 네. 그렇다고요. 이게 역함수 구하기라고. 역함수 구하기. 요거는 저는 이제 원종이가 질문하러 와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나름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냥 액면가대로 풀자면 F 인버스 D가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나한테 인버스가 주어진 게 아니라 F가 주어졌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질 1번을 쓰면 역함수의 성질 1번을 쓰면 는 X 이게 X가 궁금해요 라는 말은 fx는 d가 궁금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f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d가 돼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d를 찾으려니까 d가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d가 되게 하는 f값의 높이가 d가 되게 하는 요 값이 얼마야? 라는 질문이고. 근데 여기 y는 x는 왜 등장했나요? y는 x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니까 이 y는 x에 걸리는 위치, 여기서 걸리는 위치를 보면 요 두 값이 서로 같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c가 있고 따라서 너도 c야 라는 의미에서 이 x 값은 그래서 c다 라고 하는 이 액면가대로의 풀이 를 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짓을 두 번 해라. 이건 순서를 바꿔도 같이 F니까 F 인버스 D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F 인버스에 F 인버스 D를 넣어라 라는 뜻이니까 1번에서 F 인버스 D가 C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 문제는 F 인버스 C로 바뀌고 또 한 번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C가 나오게 하는 X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성립을 하려면 여기가 B다라는 이게 값이 되죠. 그래서 요 위치는 B였다. 그래서 너는 B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끝나요. 근데
이 y는 x가 한 번 더 등장했던 곳이 어디냐면 합성함수에 한 번 등장을 했어요. 그죠? 합성함수에 한 번 등장을 했는데 이때 어떤 부분을 잘 익혀놓은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예, 이 y equal x의 등장, y equal x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액면가 그대로만 하자면 f 안에다가 fd 된 애를 넣으란데, 예, d에서의 높이가 여기고 여기서의 같은 높이를 좀 보여요, 근데? 여기서의 요 녀석이 지금 FD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예, 그거랑 같은 높이가 누구냐면 y는 x에 찾아서 요렇게 보시면 요게 c라서 요게 c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fc의 값이고 같은 논리에 의해 c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y값 이게 얼마냐? 예, 라고 하면 또 이거랑 같은 높이를 찾아보면 b가 여기 있으니까 요 놈은 f 서클 fd이지만 결과적으로는 b입니다. 뭐 이랬잖아요. 액면가대로 하면. 근데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d가 들어갔죠.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서 점을 찍는 행위가 함수 f를 d라는 아이가 한 번 통과한 결과물, 이게 내가 이렇게 올리는 행위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요게 나의 함수 값이고 요게 그걸 찾아 들어갔더니 여기 있었고 여기 있는 애를 다시 함수에 넣었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여기가 한 번 합성한 게 되지. 한 번 합성한 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F를 1회 합성한 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점의 y좌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게 y는 x를 튕겨서 재성아 한 번 꺾은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y equal x의 쓰임새가 합성을 할 때 수평으로 한번 수직으로 한번 y는 x를 반사판으로 이용해서 튕기면 합성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번을 해봐도 똑같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F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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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가 얼마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치죠. 누군가가. 그러면 이걸 아는 자들은, 훈련이 된 자들은 어떻게 푸냐? 자, 요 놈 있죠, 요 놈. 최초의 값. 이 최초의 값이 여기 한 다음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합성이 몇 번 됐어요? 저 서클 개수 세봐. 서클의 개수를 세봐. 하나, 둘, 세 번 됐죠? 세 번 합성됐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오면 요때의 높이인 A가 세 번 합성한 결과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에 빌드업하고 있는 중. 빌드업하고 있는 중. 자, y는 x라는 애는 용도가 튕기는 용도다. 그래서 한번 반사판으로 탕탕 튕겨주면 꼭 기역자로 안 튕겨도 돼요. 찾아 들어가서 만나면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튕기면 됩니다. 튕긴 횟수가 한 번 합성이에요. 먼저 역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아직 너희한테 좀 무리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길다. 아이고. 여기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봐봐요. 제가 y는 f 인버스 x를 그리기 귀찮을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안 그리고 싶어, 사실은. 나 얼마나 화가 나고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내겠니? y는 f 인버스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안 그리고 싶다고. 이때 쓰는 방법인데, 이 함수를 그대로, 이 y는 fx를 그대로, x는 f 인버스 y이다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까도 봤겠지만 y는 2x 플러스 1을 x는 y 마이너스 1 나누기 2로 정리하는 것은 동치변형이지 x와 y의 자리를 바꾼 게 아니에요. 이게 1학년한테 먹히는 말일까? 난 진짜 궁금한데 모르겠어. 하여튼 들어봐. 난 아직 x와 y의 자리를 바꾸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칭 이동을 시킨 적 없어, 이런 뜻이에요. 대칭 이동을 시킨 적 없어. 그러니 이건 동치 변형만 했으므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나 이 그래프를 그리나 둘 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것도 이 그림이고 이것도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y는 fx라고도 할 수 있지만 x는 f 인버스 y라고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주인공이. y는 fx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y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눈을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길 보고 싶은 거야. 대신에 조작변인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거지. 이렇게 뻗고서는 내가 뭘 쥐고 있지 지금? 레이저 총을 하나 쥐고 있어요. 가운데 손가락 아님? 이거예요, 이거. 레이저 총을 하나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뒤로 미는 거야. 그래서 특정 x값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갖다 대. 그래서 여기 찡 해서 여기다 딱 갖다 대면 그 레이저가 쭉 올라가서 이 함수에 부딪혀서 반짝반짝 하고 빛나는 자리를 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y축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y는 f 인버스 x를 만든다는 건 이 아이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 사람이 여전히 손은 이렇게 움직이고 눈은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러려면 얘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정확하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누우면 된다고요. 네. 뭐? 서울시 주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무슨 그리기 대회였지? 그리기 대회 금상 출신한테 지금 태클 거는 거야? 네, 1,500명인가? 2,000명인가 참여한 거에 내가 30등 안에 들었는데? 누우면 돼, 누우면 나한테 X축이 보인다고. 그럼 손이 어디가 있어? 손이 여기가 있으면 돼요. 여기서 레이저를 켜고 이걸 다니면서 쏘면 드드드드드드 해서 여기 반짝반짝 함수에 부딪혀서 내 눈에 보이면 X축에 빛나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를 종속변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다만 내가 누우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질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F 인버스 D가 얼마야? 라고 묻잖아요. 그럼 가서 눕는 거예요. 눕고 D를 잡아. D를 잡아서 쫙 레이저를 쏴. 그럼 내 눈에 얘가 빛나겠지?
이 위치가 어디지? 하고 y는 x를 이용해서 찾아보면 c예요. 저 답은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도 쉬워져요. f 인버스 d인데 내가 y는 x의 용도가 뭐라고? 튕겨주는 용도라고. 튕기면 한번 합성이라고. 그러니까 fd를 찾았잖아. 그지? 여기서 y는 x 찾아 들어가. 찾았지? 거기서 튕겨. 딱 튕기는 순간 여기가 합성이에요. 예, 그거랑 같은 위치를 찾아보시면 b니까 이 값은 b구나 이렇게. 그러면 f 인버스 계속 해도 되겠지. 내가 쓰는 방법이에요.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심오한 역할이었다. 오케이, 일단 합성함수 역함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